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법 12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 다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배웠죠? 예, 자본금, 어, 그다음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주식, 그다음 주주의 유한 책임.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 잘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등기가 있죠. 등기했을 때 등기의 효력, 부수적 효력과 본질적 효력, 그 차이점,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립에 문제였을 때 소송을 제기했죠. 그 소송을, 어떤 소송? 주식회사 설립?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소송. 누가 제기했어요? 주주이자 감사가 해설 상대로 했습니다.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그 차이점. 자, 그리고 이제 설립에 관여를 했을 때 이 설립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발기인, 유사 발기인, 그다음에 이사, 감사, 검사인 이런 책임. 또 발기인일 때는 회사를 성립시켰을 때 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그다음에 성립하지 않았을 때 책임 이런 것들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 그 주식회사의 그 기관에서 공부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상권 분립처럼 우리가 이제 통치 구조가 이제 분립돼 있듯이 우리 그 회사도 기업도 의결 기관인 이제 주주총회,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인 집행부, 그다음에 사법기관 같은 감사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주주총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 대한 뭘 공부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결의 사항하고 결의 요건 같은 걸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이제 제가 공유를 했고요. 아,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잠깐 여기는 좀 올라가면 이렇게 결의 요건 2분의 1, 4분의 출발 2분의 1, 3분의 2분의 1, 3분의 1. 그다음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커진다. 그다음에 출석 주주의 3분의 2, 3분의 1. 곧 출석 주주의 100% 동의는 특수결의다. 그 결의 내용하고 이사의 결의 내용하고 좀 비교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반드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중요한 부분과 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누가 있냐면요. 우리 이 이사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이사들의 모임을 이사회라죠.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주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 이상 가진 사람들만 뭘 할 수 있냐? 그렇죠.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그 비율을 가진 주주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3% 이상. 그러면 감사위원회, 그리고 법원. 그래서 이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이사도 아니고 당연히 대표이사도 아니죠. 대표이사도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있다.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소집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 소집지에 대해서. 소집 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365조에 나와 있죠. 정기총회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기주총회라고 중요한 안건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수시로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안건을 의견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임시총회라 합니다.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조문에 나와 있어요. 한 번은 꼭 모여라. 그다음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소집 일시와 장소. 얘는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정해서 주식에 통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주식회사가 상법전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규정하면 이건 소설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한 거의 뭐 한 90만 개 정도 되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있으면 얘네들은 뭐 매월 며칠 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전에 넣는다 그러면 법전에 이건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전의 내용에 쓰면 안 되고 이사회가 아,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집 일시와 장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전에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이사가 주택에 통지하고 그것을 모여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매월 며칠 몇 자 어디 장소 어디 뭐 콩다방 별다방 이렇게 하듯이 계속 어떻게 법전에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이 주주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통지의 방법 보세요. 주주 통일을 소집하기 위해서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명주식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권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어. 이름 없는 걸 무기명 주식이라는데 이 무기명 주식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 당연히 기명 주식밖에 없으니까 발행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에 정해진 주주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통지할까요? 공고가 아니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려줘야 되죠. 소집 통지는 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합니다. 통지는 2주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전자문서 이메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 회정상법상 소규모 회사 자본금이 이제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 통지 기간을 주총회가 10일 전으로 단축해서 얘는 2주지만 얘는 10일 전으로 단축했다. 한편 상장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하의 주식을 소수주에게 대해서 일간 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가름할 수 있게 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대중이 많이 보는 인터넷이나 신문에 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상장 회사. 알았죠?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 얘들은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걸 빨리 받지 자기는 의결권에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그 의결권에 관심 없기 때문에 통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의 주주총회 수립 통지서가 주주 명부상, 주주 명부란 말은 주주들의 이제 목록을 작성해 놓은 장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주 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년간? 3년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전원 출석 총회의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보시면 1인 회사의 주소가 출석한 경우 1인 회사의 주주가 출석했다. 자, 1인 회사의 주주는 한 명밖에 없죠. 이 사람이 출석했어요. 그럼 저는 출석했습니다. 총 주주가 참석해서 총회의 개최를 동의한 경우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총회 성립은 유효하다. 왜 혼자가 1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넣으면 다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통지를 해태했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결리했다. 이때는 우리 나중에 배우지만 주주총회가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하고 소송을 하나 배웠어요.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을 배웠고 두 번째 주주총회 하자의소라고 나옵니다. 이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송에서 어, 결의 취소의소가 됩니다. 취소. 그 일부에게만 하고 나머지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부 10명 중에 7명이 하고 3명에게는 안 했다. 그럼 3명은 주총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럴 때는 나중에 부존재,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부존재가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취소, 일부분 했을 때는 일부 주제이기 때문에 부존재, 일부 부존재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 연기와 속행,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주제한권이 됩니다. 주주제한권. 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의 보유한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의 주주총회 목적 사항을 할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이런 주주를 우리가 무슨 주주라 했죠? 아까 소수주주죠. 소수주주. 음, 이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이야. 일정한 사항의 목적 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누가 할 수 있냐? 3% 이상. 그런데 행사요건 3%. 그럼 여러 명이 주주일 땐 이 요건을 갖춰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A가 2%, C가 0.5%, B가 0.5%다 더하면 3%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합쳐서. 알았죠? 그럼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제한 내용을 보시면 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제 제한권. 이번에 의제 제한권이라는 건 이사를 선임합시다. 아니면 감사를 선임합시다. 이렇게 이사 또는 감사 선임에 대해서 안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의제에 대한 의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의안 제한권이 있어요. 의안. 그래서 감사 또는 이사 감사를 갑으로 추대하든가 아니면 A를 추대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의제란 말은 이제 뭐 감사나 이제 이런 사람들 선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의안 제한권이 하면 누굴 추대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3%의 소수주주가. 자,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거절할 수 있는 제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안 된다. 감사 선임하는 거 안 되고 다른 거, 뭐 자본 조달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아니면 이사 감사하면 되지, 뭐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갑자기 또, 목이 좀 칼칼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3% 주주가 이제 이런 의제와 의안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주주는 이 이사에 대해 주총의 6주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항을 주총의 회의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조치해 보세요. 주주 제안을 받은 이사, 이 누구한테 한다 했죠? 이사에 대해서 하죠. 받은 이사는 이사에 보고하고 이사에 적부한 재산일 경우에 주주에게 목적 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주 제안을 한 자가 청구한테 제안을 설명할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주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가 주주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제한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에 부당한 거절을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제재 수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의결 사항과 이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의결권 보세요. 의결권.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는 주총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행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가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오로지 자기가 거수기 역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알았죠?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반대하거나 의결하거나 가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결수가 나오는데 주주는 자신이 가진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세요. 갑이 10주, 을이 100주, 주식 평등하다 이 말인데, 그리고 이제 지분 복수주의예요. 한 주 이상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나?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갑 100주, 을 100주.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니, 갑이 10주, 을이 100주 이렇게 했을 때 평등하냐? 평등하다. 얘는 10주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0주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인적에서 한 명 합자에서는 두수주의예요. 그래서 A 한 명에서 B가 10주, C가 있다. 얘 모두, A, B, C 모두 의결권은 하나밖에 없다. 머리가 두 개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의결권 수에 대해서 또 이런 거 하나 논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그럼, 어, 복수 의결권,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복수 의결권이란 말은, 한 주에 뭐 의결권 두 개를 준다. 두 개. 이럴 수 있을까요? 한 주로 하면 의결권이 두 개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차등 의결권이에요. 또, 또는 뭐 한 주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 주에 의결권 뭐 세 개가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차등 또는 복수 의결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영권 방어에 되게 좀 유리하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음, 그래서 아직 우리 상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아직 우리 상법에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이제 많은 이제 입법 시도가 있습니다. 아셨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요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의결권 이제 제한에 대해서 의결권 배제와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의결권을 이제 제한한단 말은 배제한단 말은 이번에 외국인이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한다. 아예 빼버린다. 제한한다면은 외국인이 가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지분의 50%만 행사 가능 이랬다. 이건 뭐야 그럼? 이건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고 이번 정기 주총에서 외국인 소유 주식은 의결권 완전 배제한 이게 뭐야? 이것도 의결권 배제 가능 종류 주식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했어요. 뭐 회사의 분할 승인권 주총에서 의결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특별 이해관계가 소유한 주식, 특별 이해관계 있으면 뭐 어떻게 이권 개입이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이 주식 평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종 소감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모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요거만 빨간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간 거. 3사 선임 시 3%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5% 가지고 있어. 이제 5% A가 주식 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를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3%를 빼고 3%만 이것만 행사하고 5에서 3%만 행사하고 3%가 초과되는 부분 2%가 초과되죠. 2%가 초과됩니다. 얘들은 이제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의결권 행사. 지명 주식인 경우 현재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기준을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명 주식 회사의 장부인데 주주 명부나 주권에 주주로서 기재된 상태입니다. 예.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주주 장부, 주주 장부. 이거야 뭐 A, 예, B, C. 그럼 이게 주주 장부입니다. 기명 주식일 때는 이제 주주 장부와 그다음에 이제 이 주권에 이제 이름 적겠죠. A가 있다. 그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주권에 A가 있다. 주주장부 이제 주권이란 종이에 A가 적혀 있고 여기 주주명부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명 주식의 경우 현재 주주명부에 등기되어 있고 기준일 현재 기준일이란 말은 기준일 기준일은 어, 오늘까지 주주명부에 현재 주주명부 기재된 주주 예,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이면 오늘 다 이 사람들 주주야. 알았지? 있어야 한다. 김행규식은 회사의 장부와 주권의 주주로 돼 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주주로 돼 있고 이 사람이 그럼 여기도 이제 주주 명부에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주로 돼 있죠. 예. 이렇게 통일됐을 때. 예. 얘가 주식을 양도했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을에게. 그럼 명의계세서를 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주주가 되냐? 아니 또 A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제 주식을 팔았어. 누구에게? 예, 을에게. 그러면 이제 얘를 얘를 지우고 일로 기재를 해야 되죠. 근데 아직 안 했어. 명의계사를 안 했어. 그럼 아직 현재 얘 이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돼? A가 아직 주가 되는 거죠. 명의계사를 안 했다. 이게 명의계사죠. 자, 그 다음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보겠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 이게 이제 의결권 행사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보시면, 의결권 대리 행사는 정관으로 금지할 수 없다. 이 말은 의결권 대리 행사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대신 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해야 되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에 대리는 특별한 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금 주주총회는 대리가 가능한데 우리 이사의 의견은 대리도 안 되고 서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면에 의한 대리 행사가 가능하냐? 주주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어요. 그러면 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정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 뜻이야.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정관의 규정에 든 경우에만 가능하고 직접 출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음, 이사의 결의는 서면도 안 되고 대리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투표 2009년 이제 상법 개정에서 기업 경영의 효율화와 IT 기술의 도입을 입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총에 직접 출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공인 인증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이 확인되면 이제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해킹을 당했을 때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자투표제도 도입됐다. 꼭 기억합니다. 자, 의결권 불통일 행사다 이 말입니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 보세요. 주주가 두 개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만약에 이 3일 전에 그 뜻을 이유를 통지해야 되겠죠? 난 이제 불통일한다. 보통 이제 백주가 있으면 난 백주 찬성, 뭐, 뭐 이사법문제 찬성, 반대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타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럴 때만 이제 불통일할 수 있어요. 즉 A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탁 주식이 200이야. 그럼 총 300주죠. 얘를 불통일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주총에서 의장을 뽑아야죠. 우리 국회에도 국회의장이 있듯이 주총회 의장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주총회 의장에 대해서 정해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장을 선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총회 결의. 자, 회사에 이제 주총회가 이제 일어나서 어떤 안건이 통과됐어요. 그럼 그 결의는 모든 회사를 기관을 구속하고 이 법률 성질을 이제 법률 행위로 이해한다. 서로 약속을 했다. 의사 표시에 합치했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법률 행위라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라는 이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 필수 부여교수로 몇 차례 합산 부여교수로 매매가 계속 의사표시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매매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단독 행위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우리 법률 기초에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말은 청구권이지만 뭐 해달라 이제 요청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지만 상대방이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말은 청구권이지만 실제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 주식회사에 A, B, C, D 이제 이런 이제 주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돼요. 그래서 갑 회사의 주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을 회사를 하면 이제 흡수합병되면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CD의 갑주식 회사에 대해서 그럼 얘들은 이 회사 을 회사에 뭐가 되는 거?
예, 합병되는 거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요 회사의 주주들에서 얘들은 찬성하는데 반대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회사는 못 간다. 그럼 니들이 내 주식을 사라. 이게 자기 주식 취득이 돼요. 자기 주식 취득.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갑 주식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 주식회사의 A, B 주주가 을 주식회사가 있는데 C, D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병회사였다. 이건 신설합병이죠. 이거는 이제 흡수합병이고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흡수합병, 그다음에 신설합병.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 보면 뭐 이렇게 청구권, 형성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요게. 그래서 영업의 양도 및 양수, 합병, 우리 지금 합병을 예를 들었죠. 분할 합병,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병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A와 회사와 B회사.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주총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서 뭐 영업 양도는 이제 개별적 이전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이제 경영하던 회사를 파는데 아니면 슈퍼마켓을 큰 거 팔았다. 우리 영업 양도처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개별적 이전이에요. 근데 합병은 포괄적 이전이죠. 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슈퍼마켓을 A가 B에게 팔면 양도인 양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슈퍼를 한 번에 확 옮긴 게 아니라 이제 건물도 옮겨주고 토지도 옮겨주고 밑에 있는 그 물건도 옮겨주고 그 안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근로관계, 승계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 이전하는 게 영업 양도고 합병은 A에서 B에서가 합쳤다.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럼 모든 권리 의무가 합치는 거 포괄적 이전을 한다. 모자 관계는 우리 회사의 종류에서 했죠.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50% 추가했을 때 모자 관계, 자회사 관계. 주식의 포괄적 이전 완전 무회사 자회사 되는데 A 회사가 10%를 이제 A 회사 주식이 이제 100% 중에서 10%를 B 회사 주식을 줘. 잘 들어보세요. A 회사 주식의 100% 중에서 10%를 B 회사 주고 B 회사 주식을 일로 옮겨. 알았죠? 그 다음에 똑같아.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것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봐봐봐. 빨간색 있죠? 이게 빨간색. 예. 이게 빨간색 합쳐서 이 빨간색을 이쪽으로 줘. 원래 얘네들은 파란색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파란색을 A 회사로 이렇게 옮겨. 예.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B 회사로 줘. 그리고 이전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파란색은 A 모회사에 와 있고 얘는 일로 와 있지. 그죠? 이게 완전 100%가 이로 싹 왔기 때문에 완전 모회사 자회사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예. 제가 요거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의 보세요. 결의사항 2001년에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회사 영업 일부의 양수와 포괄적 이전 교환을 추가했다. 이런 것들.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음,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도 이제 모회사가 반대하는 사람, 모회사로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이 회사 완전 먹히는 거 싫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주식을 이제 그 자기 회사에게 내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 알았죠? 매수 청구권자 결의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돼서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 전에 반대 통지를 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자기 주식 취득이 된다. 그래서 이런 회사 보세요. 이 갑회사가 이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목적에서 취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소각해 버려야 되겠죠. 예,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대 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상당한 시기에 소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휴지가 되는 거죠. 휴지. 예,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주총의 하자 결의의 소송.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송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합니다. 주주총회에 문제가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송이 있다. 이해됐죠?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인데, 취소의소가 있다. 취소. 예. 취소? 취소 변경이 있네? 무효. 취소 변경, 무효, 부존재. 이렇게 네 가지 있다.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주총의 결의 하자의 소에 대해서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 변경, 무효. 그다음에 부존재. 이렇게 있다. 아까 취소는 어떨 때 한다 했죠? 우리 주총에서 하나 공부했는데, 아까 취소. 음, 통지를 해태했을 때. 아까 예. 그래서 여기 있잖아. 통지 해태. 기억나셔야 되는. 얘는 얘는 그렇지 일부에만 통제했을 때, 예. 그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예. 여기 여기부터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중이 끝나면 바로 또 우리 이사의 예,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주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 어, 여기 이제 소송을 지금 두 개 배운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무효 소송과 주총의 하자의 소송. 그래서 취소 변경, 무효, 부존재. 일단은 이제 취소에는 아까 통지를 게을리했다. 해태란 말은 게을리했다. 그다음에 일부는 통지하고 일부는 했을 때 부존재가 된다. 이건 뭐야? 아예 결의가 없었던 걸로 보고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없던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수업하고 있는 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가 이제 뭐 판서나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추가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제 판서 노트로 해서 올려드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 좀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